1989년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참 소문이 자자했던 늦깎이 꽃뱀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고, 이혼 후 동네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분 이야기는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 시절 염창동 산동네는 지금처럼 번화하지 않았습니다. 집들도 낮고 골목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지만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따뜻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는 근처에서 플라스틱 그릇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락앤락 같은 주방용품이 막 유행을 타던 때라. 그 공장은 나름 잘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몇 번 얼굴을 마주치고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다 보니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져서 결국은 연인이 됐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는 자금이 부족하다며 잠시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값을 치러야 하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아줌마는 결국 아들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깨서 그 돈을 건넸습니다. 2달이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3달째 되던 날, 공장은 문을 닫았고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름, 아줌마의 믿음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이후 아줌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돈도 잃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옷을 팔고 생활용품을 팔며 살았지만 그걸로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아줌마는 점점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형편 넉넉한 남자를 만나 식사를 얻어먹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생활가전이었지만 곧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자들 상대로 돈을 번다더라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아줌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동네에서는 아줌마를 두고 꽃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후 아줌마는 기획부동산 일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아줌마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은 노인들을 속이는 데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노인들을 버스에 태워 관광을 시켜주고 고급 횟집에 데려가 배불리 먹이고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바닷가로 가서 물이 빠져 드러난 갯벌 땅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곧 리조트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금 사두면 몇 배가 됩니다. 사실 그 땅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금세 잠겨버리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속았습니다. 아줌마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노인들 곁에 앉아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마음을 풀어주었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노인들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 일로 아줌마와 그 무리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의 원망과 소송이 이어졌지만 그만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영악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욕했고 누군가는 부럽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아줌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쉰을 넘겼을 무렵, 목포 쪽에서 건물과 땅을 가진 유진이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식사도 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줌마에게 속아 큰 돈을 맡겼습니다. 곧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게 드러났고 할아버지는 아줌마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아줌마가 했다는 말은 지금도 동네에 회자됩니다. 70 넘은 분이 50 넘은 여자를 안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자를 곁에 두려면 돈이든 뭐든 지불할 각오는 해야지요. 판사조차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일리 있는 말이네요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 처벌은 받지 않았고 합의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소문은 더 거세졌습니다. 아이고, 몸 주고 돈 챙긴 거지. 꽃뱀은 꽃뱀이네. 노인네를 꼬셔서 그랬다잖아. 사람들은 조롱하면서도 그 배짱에는 놀라움을 섞었습니다. 그 뒤 아줌마는 목포 노인 돈으로 냉면집을 차렸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듯 보였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름철이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또 다른 남자의 돈을 받아 오목교에도 목동에도 냉면집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여사장이었지만 속은 언제나 빠듯했고 늘 다른 남자들의 돈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가게마다 다 남자 돈이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비투성이래. 그 말은 결국 사실처럼 굳어졌고 아줌마의 이름 앞에는 사장보다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더 크게 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는 강서구 모 중학교 교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원장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교장은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재산도 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줌마는 그와 교제했고 얼마 후 교장은 아줌마에게 사업 자금으로 큰 돈을 보탰답니다. 그러나 곧 그 관계가 드러나면서 교장의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소송이 오가기도 했고 교장은 결국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줄 테니 아들과 지내라. 나는 혼자 살겠다. 관계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교장까지 꼬셨다네. 그 집안까지 흔들어 놓고 돈만 챙겼다지. 소문은 한없이 부풀려졌고 아줌마의 이름은 더욱 매서운 꽃뱀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교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아줌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가게에 나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교장이 떠나자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손만 내밀면 돈이 들어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는 예전처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돈줄은 끊기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아줌마는 늙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기억이 자주 흐려지고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치매가 온 것 같다 했습니다. 실제로 냉면집에서 계산을 하다가 같은 돈을 2번 받으려 하기도 했고 종업원 이름을 잘못 부르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화들이 모여 아줌마가 치매가 왔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결국 아줌마는 아들과 단둘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쫓아다니던 돈도 남자들도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아들 하나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아줌마의 마지막은 참 처절했습니다. 젊을 때는 평범한 이웃이었고 중년에는 꽃뱀 소리를 들으며 화려하게 살았으며 노년에 이르러서는 병든 몸과 아들만 남았습니다. 치매 기운이 깊어지면서 말은 자꾸 오락가락했고 예전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하는 말도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뒷담화로 가끔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냉면집 할 때는 잘 나갔지. 교장 얘기도 있었잖아. 소송도 나고 말이 많았지. 그래도 결국 다 잃고 늙어 치매로 사는 걸 보면 세상 이치가 무섭다니까.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죄값을 받는 거지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여자가 혼자 아들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욕을 하자니 늙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고, 동정을 하자니 그간의 행적이 너무 요란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세상이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 아줌마의 이름은 지금도 동네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조롱으로, 누구는 연민으로, 그리고 대부분은 씁쓸한 뒷담화로. 참 한 여자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는구나. 욕도 연민도 아닌 그저 세월이 만들어낸 씁쓸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수줍어 마시고 꼭 당신의 짧게나마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과 메일로 간략하게라도 사연을 전해주시면 채택된 사연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